장기가 쉬워서 그래요. 3년 뒤에 주가 예측하는 게 3개월 뒤나 3일 뒤에 주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3년에 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여의도에 만연한 이제 특권 카르텔을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을 끝장내기 위해서 이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박순혁 작가입니다. 네, 오늘 작가님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정말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예. 그 공매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책 3가지로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공매도 금지의 장기적 효과,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의 단기 중기적 효과, 그리고 이제 그 결론 2차 전지 사고 반도체 팔아야,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장기적 효과는 여기 보시듯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백지로 갖고 온 거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공매도를 하든 말든 그 여의도 개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홍콩 싱가포르의 이제 롱숏 사모펀드들하고 이제 작당해갖고 온갖 개수작을 부리든 말든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가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한낱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시장을 되게 왜곡하고 교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차전지 그냥 회사의 장기 성장성만 보고 주식을 사는 게 맞냐? 그 이제 이런 공매도 문제들, 이제 불법적인 것들 다 개선되고 난 다음에,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간 동안에는 차라리 이제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이제 미국 같은데 사실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빠떼 아저씨 시작하고 이제 8대 종목 말씀드리고 할 때도 공매도는 있었고 그때도 공매도가 시장을 많이 교란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무관하게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공매도가 이제 2차전지 주식들, 특히 이제 8대 종목들 열심히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주가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봐서는 이제 많이 좀 올랐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궁금한 게 장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한 몇 년? 3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는 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이제 이거는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도 한번 3년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투자하면은 아마 제 효시 이제 시조 같은 분이 이제 그 벤자민 그레임일 텐데, 이제 벤자민 그레임 책에도 이제 1년이나 그 기간 동안 1년이나 2년 이렇게 기간 동안에 이제 가치가 가격적으로 안 쫓아가는, 그래서 가격이 가치를 향해서 가지 않는, 그래서 이제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일도 있지만, 내가 대충 보니까 한 2년 반 이렇게까지 들고 가면은 이제 결국은 쫓아오더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것도 대략 한 3년인 것 같아요. 3년을 넘기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3년만 잘 기다리면 내가 이제 제대로 이 회사를 잘 분석을 해서 이 가치를 내가 이제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고, 이 회사의 미래를 내가 잘 예상했다고 하면 결국은 3년 뒤에는 이제 내가 그 생각했던 그대로 가더라. 내가 이제 본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맞다고 하면 결국은 3년 뒤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더라 하는 그런 경험칙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냐면 The Super Investors of Graham and Dodsville 해서 그 워렌 버핏이 그 가치 투자의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제 증권 분석 그 책이 이제 나온 50주년 되는 이제 기념식이 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주년이면은 1900 그게
뭐 한 70몇 년, 80년 이 정도 무렵입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가르쳤고 그때 네. 이제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 밑에서 실제로 배웠어요. 투자를. 제자로. 예, 제자로. 네. 그게 이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계셨는데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50주년 책 출간 50주년 이제 기념 연설할 때 그 기념 연설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요 기사가 이제 아마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데 실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 기사 이제 그 네.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되게 길어요. 근데 이제 좀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레엄 도트 마을 출신의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지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가치와 그 사업의 조그마한 조각들. 이제 그 사업의 조그마한 조각들이 이제 분할해서 파는 게 이제 바로 주식이니까 그 주식 조각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괴리를 조사한다. 이 투자자들은 단지 두 개의 변수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것은 가격과 가치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괴리 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레엄 도트 출신들의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높은 수익을 기록해 왔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대충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네. 시장은 늘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과 가치의 괴리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없다. 이제 하는 관점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가격하고 가치 사이에 괴리가 없으면 그러면은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다 밥을 굶어서 죽었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베타라든지 자본자산 가격 모델, CAPM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경영학과 투자론 다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운영 전문 인력 자격증도 있고 하면 다 이런 거 가지고 시험 치거든요. 베타, 네. 자본자산 가격 모델에서 이제 공분산 이런 거 다 하고 하는데 그따위 거 다 쓸데기 없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퀀트 같은 거 보면 이제 특정 요일이나 특정 달에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쭉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 오로지 가격과 가치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는 결국 이제 가격과 가치의 괴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가격하고 가치의 괴리가 많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만 원짜리 물건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만 원짜리 물건인데 요새 1,000원씩에 거래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1,000원에 사서 기다리면 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 된다는 믿음을 갖고 1,000원에 사서 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가격의 괴리, 가격하고 가치의 괴리가 있었다는 거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네. 얘기고 그 비효율적인 게 어느 하루에 이게 이제 극복되는 거는 이제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가격과의 괴리가 더 벌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어느 선까지는 비슷하게 같이 가더라. 그러니까 꼭 만 원 아니더라도 7,000원도 가고 8,000원도 가고 9,000원도 가더라. 그러면 내가 1,000원에 사서 7,000원 가면은 7배가 나는 거고 8,000원 가면 8배가 나는 거고 9,000원 가면 9배가 나는. 네. 이게 바로 투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 중기 주가의 경우에는 이 이제 가격과 가치의 괴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급,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그 다음에 각종 호재, 악재 같은 뉴스들, 돌발 뉴스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심리 같은 이제 등등의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이 주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매도 금지의 장기적 효과는 없는 거죠. 단기적 효과, 단기적, 중기적 효과는 많고 다양하게 예, 지금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관계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3년 갖고 가시면은 이제 8대 종목에서 포트폴리오 5개 이상 갖고 가시면은 뭐 3년 갖고 가면 최소 2~3배는 충분히 나지 않겠냐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장기가 쉬워서 그래요. 3년 뒤에 주가 예측하는 게 3개월 뒤나 3일 뒤에 주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내일 일도 모르는데 3년 뒤를 알겠냐? 아,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네요. 예. 아, 내일 일도 모르고 3개월 뒤에 일은 모르지만 3년 뒤에 일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3년 뒤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거다 하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미국의 그 이제 그 상대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이제 강도가 3개월 뒤, 3일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찾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큰 틀에서 큰 변화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은 되게 뭐랄까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큰 줄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큰 줄기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사실은 장기 예측이 훨씬 더 쉬운 거고요. 단기나 중기 예측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측하기는 또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하나증권 이제 김현수 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내가지고 이제 또 봉변을 한번 당했던 에코프로 그냥 셀하지 못하듯이 인기 투표 저울 해서 이제 11월 7일 현재 주가 85만 9천 원인데 목표 주가를 42만 원 해서 이제 하향한 리포트를 공매도 금지하고 이틀 뒤에 낸 거죠. 여기에 보면 인기 투표와 저울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가는 저울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지만. 그러니까 인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아주 많아요. 소셜 미디어, 지수 편입 등과 같이 수급의 쏠림을 만들어내는 내재 가치와 무관한 이슈로 이제 단기 주가는 결정되지만 저울의 눈금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내재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제 그 얘기가 인기 투표 저울 이 얘기인 거고요. 열기가 가라앉은 후 저울이 가리킬 지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언젠가 도래할 시장의 외면 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인데 그거를 얘는 거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에코프로는 인기 투표로 보면 인기가 아주 없는 주식이에요. 지금 여의도 개간들 그다음에 롱숏하는 이제 외국계 애들 홍콩, 싱가포르 다 에코프로 증오하잖아요. 다들 안 갖고 있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안 갖고 있고 증오하고 자기들의 포지션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면서 폄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인기 투표를 해서 표를 아주 못 받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인기 투표하고 표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은 지금 대표적으로 HBM 관련 주식들. 그 대표 주자가 한미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봐야 사실은 이제 맞게 본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요 표는 이제 김현수 연구원 리포트 거기에 있는 표를 그냥 제가 따온 겁니다. 보시면 23년 예상 매출액이 7조 7천억, 네. 내년에 8조 2천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년에 13조가 돼요. 정말 누군데요? 예, 지가 안 좋게 보고 지가 만들어 놓은 건데도 이게 이제 실적 추정한 걸 보면은 이제 25년 되면 벌써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영업이익도 4,789억. 올해는 이제 조금 주는 걸로 잡혀 있는데 아마 리튬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25년에는 그 아주 나쁘게 봐서 이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쓴 리포트인데도 영업이익은 9,919억 2배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지표를 보면 PER이 올해는 이제 144.7로 좀 높은 편인데 이제 이거는 뭐 일시적인 이제 실적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 25년만 돼도 이게 29배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네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EV 에비타가 사실은 더 이제 좋은 지표인데 이런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뭐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좀 시간 관계상 21.63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좀 빠르게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좋아지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지표도 되게 이제 낮아진다는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비해 갖고 한미 반도체는 이제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R이 수정 PR
그러니까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이제 PR을 계산해 보면 한 대략 한 340이 나와요. 네. 와. 지금 340배는 나는 거를 싸다고 이해하고 근데 어떻게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음. 농쇼 관련된 이제 공매도 치고 이런 이제 시장 결혼하는 세력들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짬짬이를 맺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렇게 쭉 해서 확립된 툴이 있기 때문에 그 툴은 다 같이 쓰는 툴이거든요. 그 툴에 맞춰 갖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10년치를 땡겨왔네 이런 얘기 진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양심에 털나지 않고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양심에 털이 많이 나서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보면 PR이 85만 9천 원 기준에서 29.44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42만 원 기준에서 보면 25년에 최소 2배는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42만 원이 된다고 보면 25년에 이제 PR이 적정 PR이 뭐 14배 정도로 지금 이제 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이 에코프로 같은 이제 이 회사들은 2035년까지는 계속해서 빠른 성장이 예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과 25년에 PR이 14배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태연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 반대편에 밀고 있는 한미 반도체는 이런 밸류에이션 테이블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진짜 고평가인데 그거는 아주 미친 듯이 죽여 세우니 이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주가가 그 홀드라고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리듀스로 지금 50%를 빼는 거잖아요.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에코프로가 지금 코스닥 시총 2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카바를 하고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사람이 하나증권 김효수 연구 딱 한 명이에요. 다른 연구소에서 다른 리서치 센터에서는 카바 자체를 안 해요. 이것도 진짜 미친 거거든요. 2등인데. 2등인데. 그만큼 지금 여의도가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썩어 빠졌고 게으르고 썩어 빠졌고 오만과 편견에 가득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50주년 기념사 이제 거기 있는 내용. 나는 시장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확신한다. 주가가 월스트리트의 가장 감정적인 사람들 혹은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들 또는 가장 침울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한 단기나 중기 주가는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람들, 감정적으로 에코프로 저거 안 돼 이래가지고 막 밸류에이션 계산도 해보지도 않고 PER 한번 계산도 안 해보고 10년치를 땡겨왔어. PR 700배야. 막 이렇게 아까 PR 700배 아니잖아요. 700배인 적이 없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감정인 사람들, 그 다음에 가정 탐욕스러운 사람들,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한미반도 주롱하고 에코프로 숏해갖고 그걸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장 침울한 사람들. 요새 주가 빠져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맨날 이제 그 와이프하고 싸우다가 못 견디고 주식을 던지는 에코프로 내가 사서 잘 갖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하고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한 시장이 항상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시장에서의 가격은 비이성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한다. 바로 지금 같은 경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롱숏이나 이런 세력들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래서 3년을 보면은 이제 걔네들도 거기까지는 그 시간까지는 그렇죠.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니까 3년까지 흔들지는 못한다는 그렇게 거죠.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세력들이 흔드니까 흔들 때 네가 따라서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인 거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2025년까지는 계속 뭐가 됐더라도 죽어도 때려도 가져가야 된다. 그럼요. 근데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꾸 주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죠. 네. 좀 이제 의심이 드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4억 달러짜리 자산을 4천만 달러에 사는 것이 8천만 달러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더 위험한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에코프로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3년 뒤 적정 주가인데 150만 원 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샀는데 지금 이제 뭐 한 70만 원이면 반토막 난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거고 더 사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150만 원 가는 그 시점보다 70만 원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사람들한테는 더 위험하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70만 원이면 샀을 텐데 예, 내려오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요 밑에 그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4억 달러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만 원 적정 주가는 저도 직접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가정을 해서 그 결과 내가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더라 하는 계산을 한 거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투자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신하기를 그런 거를 원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어려운 일이 아니냐 하면 사업의 내재 가치를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가지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100%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정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안전마진, 그레임이 얘기하는 안전마진이 바로 이거고요. 8,300만 달러짜리 사업을 8천만 달러에 사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시장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그 시점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만 원 막 간 그때 뒤늦게 사서는 안 되고 150만 원 찍고 시장이 침울해지고 그다음에 온갖 침 뱉는 사람들이 이제 만연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지금 같은 때 사실 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 안전마진은 그러면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10,000파운드의 차량이 지나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3만 파운드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한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3년에 3배. 3년 3배. 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밸류에이션 능력을 사실 자기가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년에 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에 3배 갈 정도로 해서 내가 투자했을 때 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나의 예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틀리더라도 이 정도 안전마진이면 원금이 까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또 원금이 까질 수도 있는 거니까 주식이라는 거, 기업이라는 거는 아주 이제 그 뭐랄까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한 5개 이상은 사라. 포트폴리오로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이거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의 말씀에 제가 다 기반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 거니까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결국 장기 투자의 수익은 마음고생의 대가입니다. 그 위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장투 미안하게 하지만 실제 장투는 이렇다는 거죠. 중간 중간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견디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근데 이런 떨어지는 구간이 없으면 그러면은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하기도 어렵고 큰 수익을 내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잘 이용하려고 해야지 이 변동성에 휩쓸려 갖고 내가 주가 사는데 주식 떨어져서 기분 나빠하고 밤에 잠 안 오고 와이프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투자 방식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투자 철학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얘기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공부가 부족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 내재 가치의 평가를 위해서 이제 먼저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고 2차 전지 계속 까는 이제 인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2차 전지 산업이 옛날에 태양광 산업하고 같아서 이제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광 산업하고 2차 전지 산업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양극재라든지 이제 그 배터리 그러니까 셀 만드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냥 단순 제조업에 불과해갖고 이제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뛰어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3% 4%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폄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폄하한 이유가 바로 이 산업이 셀을 만들고 그다음에 양극재를 만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 진입 장벽이 있고 마치 고려청자의 비색을 내는 네. 것과 같은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렵다 하는 이제 이런 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우선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을 출발하는 거니까 기업을 내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 사업의 사업 가치를 내가 이해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이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이제 이해를 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책을 K 배터리 레볼루션을 올해 2월달에 네. 그 다음에 배터리 IC 박순혁의 2차전지 투자 바이블을 올해 5월달에 맞아요. 이제 내서 이걸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도 좀 덜 흔들리실 거고요. 그렇죠. 이제 흔들릴 때마다 이제 책 다시 꺼내 갖고 차근히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그 만든 거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기업 본질, 기업의 가치 이 회사의 이 사업이 되게 이제 앞으로 전망이 밝고 되게 뭐랄까 진입 장벽이 높고 이제 그래서 되게 투자할 만한 거다 좋은 회사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좋은 회사를 이제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란 뭐냐 이제 그 가치에 비해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격차가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 본질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의 정립, 그다음에 투자의 본질,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를 브랜드 오픈해서 지금 팔고 있고 이 문구 읽고 아까 웃음이 터져가지고 예. 이게 이제 그 배너인데 네. 예. 배너 이제 그 감독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시니어 정령 제가 이 영화를 네, 만들었습니까? 재밌습니다. 이런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네. 제가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를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시니어 정령 이 강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나게 잘 만든 훌륭한 강좌고요. 아마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이제 큰 획을 그을 이제 획기적인 강좌다 하는 말씀드리고 오늘 뵈는 것도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 유료 강좌를 이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사실 뵌 거기 아유, 때문에 광고 당연히 해야 될 방송이기 것 때문에 아니 저는 요거 보이면서 예, 강좌 3개 딱 보면서요. 예. 요 그림 봤을 때 예. 요 계곡이 있잖아요. 실제 장투에. 예. 근데 딱 세 번째 보면 예. 저점이 더 낮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더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뭔가 깊어 보이고 물도 있고 뭔가 더 힘들어 보이는데 딱 타이밍 좋게 브랜드 오픈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다 제가 예. 타이밍까지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네. 공경에 부딪힐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5월, 한 6월부터 제가 계속 준비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요. 가을에는 아마 이 강좌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되게 직관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3% 같은 이제 뭐 이런 증권 그 방송 지금 너무나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은 오염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많은 것들이 사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 같이 투자하면은 뭐 이제 VIP 자산운용 최준철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동학개미 스승 박세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들이 뭐 강방천이라든지 이런 분들 카카오 열심히 밀었던 강방천 이런 분들이 이제 보면 되게 이제 투자의 전문가 구루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따라하고 하셨을 텐데 다 틀린 거예요. 싹 다 틀렸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이 다 투자의 본질하고는 다 어긋난 거고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를 정반대로 해석한 진짜 잘못 해석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헷갈리기 사실은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오해를 하나씩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얘기한 건 이런 뜻이었다.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실제로 얘기한 거는 이런 뜻이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그 보면은 이제 중세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그게 종교 개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사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었는데 그 중세에는 이제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갖고 라틴어로 써서 신부들이 지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이제 일반 신자들을 속여서 등쳐먹고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아니 왜 그러냐, 내가 독일어로 다 번역해서 모든 신자들이 이 성경을 읽고 직접 읽고 직접 해석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생긴 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나온 겁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의 이제 그 뜻을 왜곡해서 이제 자기들 입속을 채우고 있는 과거 이제 중세 시대 그 거짓 신부들, 거짓 사제들 같은 그런 이제 여의도 인간들을 다 일소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밸류에이션하고 밸류에이션한 능력을 길러서 그런 사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강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거 꼭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부싸움에서도 설득할 수 있고 그럼요. 버틸 수 있고. 이거는 꼭 한번 진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혁 작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